남은 이틀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 작년 말에 방송했던 게 기억이 불현듯 납니다. 작년에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새해를 기대하면서 구조적 성장주 이런 걸 쫙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가운데 기회가 많았는데 그걸 잘 활용하고 듬직하게 수익을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좀 있는데 오늘 주제 보고 디테일한 얘기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은 이틀 또 새해를 기대하면서 1월의 주인공은 누굴 것이냐. 반도체, 바이오, 또 혹은 기타 등등인데요. 일단 미국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우리보다 하루 더 거래가 되죠. 우리는 이제 이틀 증시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습니까? 네. 뭐 다행히도 양도차익 이슈는 뭐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네. 잘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내년이 됐다고 해서 내년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내년장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렇죠.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무래도 1월에 이벤트가 많은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뭐 이게 화면에는 이제 반도체냐 바이오냐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사실 두 섹터 다 지금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뭐 팹립스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된 수혜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고요. 바이오는 뭐 말할 거 없죠.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LCLB라든지 뭐 레고캠바이오 이제 에로 굉장히 큰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신고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도 지금 같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 시장의 포커싱은 그러니까 매크로한 어떤 큰 글로벌하게 뭐 우리가 아주 크리티컬하게 막 신경 써야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가 좀 집중되어 있는 섹터와 종목들에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주들이 지금 뭐 HLB처럼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 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뭐 라이선스 아웃을 성공한 레고칸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어제 오늘 이제 급등하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분위기를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반대편에 있는 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됐건 간에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시기에 보면요 뭐 반도체다 바이오다 아니라 두 섹터 다 강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초에는 좀 역시 또 성장주 위주로의 종목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실적까지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근데 되게 이제 시장 자체가 어려운 것이 과거처럼 장이 좋으면은 골고루 좋은 그런 장이 아니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쪽 섹터가 튀면은 다른 쪽은 쉬었다 가고 또 뜬금없이 다른 섹터들이 막 움직이면서 기존에 움직였던 섹터들이 쉬다 보니까 이런 종목 장세에서 잘못 이게 뇌동매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전 큰 틀의 흐름에서는 역시 내년도에도 뭐 바이오 섹터는 뭐 일단 뭐 어떤 기대감 각자의 종목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큰 틀의 흐름에서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된 어떤 섹터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AI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그런 쪽 종목들이 좀 밀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약간 이벤트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1월에 이제 바로 1월 8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일정별로 이제 뭐 이 그 주제를 발표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월 8일에 그 참관을 해서 이제 어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최근에 관련돼서 이 루닛이나 파로스 뭐 아이바이오라든지 신테카바이오도 최근에 좋았고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바이오도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맞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신약 플랫폼 아니면 이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AI를 이용해서 그 시간과 어떤 그 돈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른 그 바이오들의 어떤 이런 뭐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과연 엔비디아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주목할 것 같고요. 거기서 엔비디아가 어떤 식의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관련된 국내 어떤 주식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8일에는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정이 있고 관련 기업들이 있고 근데 사실 좀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좀 워낙 좀 바이오 쪽 이 어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항상 우리가 어떤 대규모 학회라든지 어떤 발표를 앞두고 나서 항상 주가가 선반영 그렇죠. 한 주나 두 주 전에 이미 선반영이 되고 막상 발표가 됐을 때는 이제 뭐 세론이라고 하죠. 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다음에 어떤 뭐 또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근데 사실 이번에는 물론 뭐 여기서 또 어떤 또 파이프라인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트렌드한 파이프라인이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AI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에 관련된 어떤 이런 그 산업 자체는 이제 성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 엔비디아가 발표된 이후에 관련 섹터의 종목들은 그 이후에도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계속 AI 반도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다고 하면은 사실 엔비디아와 같은 유사한 포지션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 역시도 네. 그 신약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후에도 좀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9일에 이제 CES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주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All on 모두 켜져라 이런 주제고 뭐 다들 그냥 예상하신 거입니다. 왜냐면은 AI를 인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뭐 IoT라든지 뭐 진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뭐 스마트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 모멘텀으로만 작용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올해나 내년 이후에는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마 나오는 첨가 기업들도 뭐 굉장히 많겠지만 아마 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뭐 생성형 AI 가우스를 이용해서 뭐 탑재된 제품들 공개할 거고 그리고 LG전자도 AI 가전제품 공개할 거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유수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역시도 뭐 지금 다 보면 이 지금 기조 이 칸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AI가 다 이 지금 주요 키워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 팹립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라든지 그리고 뭐 기판 업종들도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미리 선반영되는 종목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서 나오는 많은 기업들이 어떤 발표되는 이런 어떤 디바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후에도 좀 추세적으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저렇게 이제 되는구나. 저런 제품이 앞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그쪽 섹터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부품이나 장비라든지 소재주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연초에는 이 좀 빅 이벤트죠.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좀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잘 살펴보면 흔적과 힌트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연말에 강한 주식들이 사실 1월에 강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선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갑자기 12월 28일 끝나고 1월 2일부터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은 사실 연속선상이니까요. 그런 게 오르는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반도체 쪽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하면 공감하고요. 동의하는데 적어도 1월에 강할 쪽인데 바이오도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바이오텍으로 이제 바이오 먼저 얘기하면 바이오텍 쪽이 좀 더 강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 제약이나 뭐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섹터 내에서 고민이 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이 전체적인 상황 흐름을 본다면 개별 종목들은 알아서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파이프라인이 다 틀리고 선호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도 있고, 뭐 당뇨 쪽도 있고, 뭐 암 쪽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비만 쪽도 있고요. 일단 어떤 개별 종목들은 본인이 공부하는 만큼이고,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 흐름 본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대장주가 계속 가더라. 왜냐면 우리가 뭐 HBM 해가지고 AI 반도체 했을 때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이제 대장으로서 나가고 SK 하이닉스.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보이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HAB라든지 알테오젠, 뭐 레오켄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 주식들의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뭐 이후에는 아마 그 지금 방금 화면에 보셨겠지만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뭐 삼천당제약 같이 이미 그 3상이 다 끝나고 아니면 임상이 지금 입증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계속 매수자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주식들은 일단 이벤트 전까지가 강하고요. 이벤트 이후는 좀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이제는 그 어떤 대형주 위주로는 여전히 좀 일부 종목들은 좀 끌고 가셔도 되는 그런 분위기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던 이런 흐름이 이미 10년 동안 지나오면서 15년도에 굉장히 좀 그때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하우스 굉장히 크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바이오 붐이 된 건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퇴출돼서 회사는 웬만큼 다 퇴출됐고 그 이미 신약이 이제 거의 개발 단계까지 온 회사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그리고 삼천당제약,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젠 신약이 만들어지는 것에 이제 가시화된 종목들은 좀 대형주 위주에서는 끌고 가도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반도체 AI 반도체도 이제 이 범위들이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이 HBM에서 뭐 온디바이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바이오에서 똑같이 하셔가지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도 예. 섹터가 있고 맞습니다. 종목이 예. 있지만 예. 스타디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대장주 중심으로 간다. 그 대답으로 같이 가름을 하고요. 자, 이제 차차 또 새 이슈들과 기업들을 보게 될 텐데요. 저희 또 히든밸류 종목 오실 때마다 소개를 해주시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있네요. 예, TLB입니다. 네. 예, 이미 이전에도 말씀하셨죠. 한두 차례 이미 소개를 네. 드렸고요. 근데 역시 AI 반도체 쪽,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또 보면은 챗GPT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이게 테마 아니에요 이렇게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테마로 시작되면서 엔비디아가 정말 그 이제 AI 반도체 HBM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 AI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면서 실적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이제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 순환매가 됐듯이.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땐 이제 올해는 뭐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초. 지금 올해 말부터 내년 초의 화두는 온디바이스인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바로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섹터냐를 봤을 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판이 일단은 가장 확실한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도 장비주들 보면요. 한미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실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모멘텀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장비는 한미 반도체 본딩 장비는 앞으로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올해까지 모멘텀 플레이가 된 거고 이제 내년에 이제 그걸 입증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온 것이고요. 과연 실적단으로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실적이 찍힌가를 봤을 때는 역시 기판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온디바이스로 인해서 이 디바이스 자체에 AI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면 뭐 기존에는 CPU 하나만 올라가고 그다음 D램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제 CPU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GPU가 또 옆에 붙어야 되고요. 이제는 AI 반도체인 그 NPU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기판의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판 수요, 그럼 도대체 그것이 언제부터 기판 수요가 일어나느냐? 아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거를 또 올해 미리 땡겨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판주들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미 올해 이 침체를 겪으면서 실적이라든지 어떤 성장의 바닥을 찍은 상태고 지금 올해 내년을 기대하는 대부분의 기판 업종 심텍이라든지 TLB라든지 뭐 대덕전자 제가 이제 이미 다 소개시켰던 네.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어떤 일반적인 이 접근 방식은 내년은 일단 본업단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수요도 살아날 것이고 PC 수요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바닥 찍었던 실적들이 내년에는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올라온다는 그런 흐름이고요. 아마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CES에서 올해 이제 향후에 어떤 가전제품들이 어떤 디바이스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AI 디바이스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할 것이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이제 잡히는 어떤 진짜 AI 디바이스 아직 우리가 AI 하면서 실제 우리가 AI 디바이스 쓰고 있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연 언제 우리 손에 잡히느냐 우리가 언제 실생활에 쓸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나 내후년쯤에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판 업종은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내년은 본업이 성장하는 밸류로 가시면 됩니다. 그걸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판 업종은 내년 대비했을 때 올해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내년 어때 실적 대비했을 때 한 PER 규모로 한 10배 정도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유사한 그 위치에 돼 있고요. 단순히 근데 우리가 본업이 좋아지는 단에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바이스의 직접적인 수혜가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가 된다고 하면은 기판 업종들은 이제 본업의 성장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성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DDR5에 대한 기대감, 물론 실적도 좋았고요. 그 기판 업종들이 심텍부터 해가지고 킴텍, TLB부터 해서 대덕전자까지 작년 상반기에 다 피크를 찍었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온디바이스 사이클은 DDR5 교체 수요보다 훨씬 더 강한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PC라든지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 자체를 교체하는 수요까지 생긴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쪽 가장 전방에 있는 기판 업종들이 네. 가장 수혜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TLB는 제가 이제 지난 한 10월쯤에 한번 다시 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11월 제가 수익률 한번 가격 볼게요. 11월 1일 날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가 체크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한 23,000원 수준이었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그때 주셨는데 이미 도달을 했고, 네, 지금은 3만 원 수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한 38,000원. 최근에 좀 주가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실 TLB가 PC 교체 수요의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네. 예, 그리고 DDR5 교체 수요도 가장 큰 수혜주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도는 본업단으로 좋아지는 흐름, 그 이후에는 어떤 PC라든지 개인용 디바이스의 어떤 교체 수요로 본다고 했을 때는 TLB도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조정 구간에서 다시 또 사 모아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했는데요. 올해도 이제 시장에 큰 트렌드들, 줄기 메가 트렌드들을 이제 잡아가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새해에도 그런 흐름들과 함께 히든 밸류 종목들 발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영목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